실제로 제가 퀄리티를 봤는데, 야, 이건 정말 변호사가 한 것과는 진짜 달라요, 여러분. 너무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뭐야, 변호사요? 네. 다시 그 얘기. 자, 저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게 이제 알려져서 그런지 사무장 로펌에까지 가서 계약까지 체결을 했다가 파기를 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무장 로펌이 무엇이 문제인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사무장 로펌이라고 하면 상담도 이 사무장이 하겠고, 서면 작성도 사무장이 하고, 명의만 변호사 명의로 하고, 재판 출석 또는 경찰 조사 이런 것만 변호사가 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로펌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은 사무장이 다 하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이제 변호사가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무장이 비록 변호사의 자격은 없지만 어떤 해당 그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매우 많으면 그 업무의 퀄리티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사무장이 초안을 작성을 하고 결국에는 변호사가 한 번은 리뷰를 할 텐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이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실제 사무장 로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저에게 오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요, 정말 위에 두 의문점 같은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퀄리티를 봤는데, 야, 이건 정말 변호사가 한 것과는 진짜 달라요, 여러분. 너무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자, 비전문가인 의뢰인이 봤을 때는 크게 좀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형사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칼로스 이제 뭐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때 죄명은 뭐가 돼야 될까요?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을 했으니까 이거는 특수협박이 되는 게 맞거든요, 형법상. 그런데 이거를 살인 미수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관계를 봐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써있고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한테 여쭤봤죠. 그랬더니 처음에 그 로펌에서 어떤 의뢰인에게 경위서를 하나 써달라 그랬대요. 사건 관련된 경위서를. 그래서 그 사무장이 작성한 고소장 내용을 딱 보니까 의뢰인이 그 로펌에 보내준 경위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붙을 해놨더라고요. 자, 여러분, 모든 사건에서는요, 명확한 주장과 그리고 그 주장을 정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어야 됩니다. 대충만 어설픈 주장한다고 해서 경찰이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마치 이제 이거는 정교한 절개하고 봉합 기술이 필요한 성형수술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떤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하는데 또 광고는 의사가 이렇게 다 수술을 한다라고 광고를 해놓고선 마취를 한 상황에서 환자가 보지 못할 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싹 들어와서 열심히 수술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설프게 사건을 진행을 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로 역공당하기도 정말 십상이고요. 제가 의뢰인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한번 보면요, 고소 준비할 때는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많죠. 철저한 증거로 뒷받침하기도 해야 하고요. 이런 절차를 전 로펌에 있던 사무장이 해줄 수 있었을까요? 어설프게 고소해서 무혐의 나오면 바로 무고 역공 들어왔을 겁니다. 정말 이 사건 진행하다 보니까 뭐 사실관계도 뒤죽박죽이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뭔가 하나 제대로 딱 특정된 게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확실하게 사실관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법리 적용을 제대로 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데 참 이런 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뢰인이랑 저는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처음부터 다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 사무장이라는 분이 작성한 고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 갈아엎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변호사가 봐주니까 괜찮다고. 자, 법적인 주장 방향 설정부터 그 다음에 사건 내용 정리, 사실관계 정리, 법리 적용, 그리고 증거 정리를 사무장이 다 하고 변호사는 쓱 보고 리뷰 한번 싹 한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수술을 이제 시작할 때는 의사가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마취하기 전에 환자한테 인사하고 메스 다 꺼내는 건 의사가 해요. 그 다음에 배 가른 다음에 마취하고 나서는 실제 수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 수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마취가 다 풀리면 이제 쓱 의사가 나와서 정리만 뭐 피 닦아주고 뭐 이제 꼬매고 뭐 이런 거 의사가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무장 로펌에서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안은 제가 쓰는데요, 추후에 변호사님이 다 봐주세요. 변호사님이 다 사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근데 여러분,
사무장 로펌이 왜 이렇게 운영이 될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운영되는 이유 자체가 싼 비용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훨씬 더 월급이 쌀 거 아니에요. 이런 싼 비용으로 수많은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장 로펌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사무장이 올린 초안을 변호사가 꼼꼼하게 검토를 할까요? 여러분의 몸을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자,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나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